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80% 90% 이제 영업이익을 나오진 못하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은 만약에 1조 현금을 벌어들였다. 특허 수익이에요. 영업이익률이 80% 이렇게 찍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키트루다 한에서는 거의 리스크가 없지 않죠. 얼마일 것 같아요? 그러면 한 2%, 3% 이런 게 아니고 엄청 치밀한 고민하에 나온 숫자가 4에서 5%군요.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구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게 알테오젠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근데 제가 얼핏 드는 생각은 삼상 발표가 가을인데 이게 어쨌든 삼상 결과가 잘 나오면 너무 좋지만 안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구글에 치면 다 나오는데 그래요? 네. 이제 TD 코엔에서 그 머크하고 컨퍼런스 콜을 했습니다. 44번째 컨퍼런스 콜을 했고 구글에 치면 그 트랜스크립이 다 나오거든요. 정말요? 네. 근데 거기 보면 머크가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전체 생존율이 증가했다. 피아 주사에서. 그리고 그 외 장점들도 확인했다고 머크 본인 입으로 컨퍼런스 때 다 발표를 했어요. 삼상 결과가 아직 발표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무슨 뜻이냐? 성공을 한 건 기본이고 우리 유효성 증가도 확인했다는 뜻이에요. 삼상에서 잘 안 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아예 없는 거죠. 아예 없는 거고 좋아졌다 오히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군요. 그걸 머크가 직접 얘기했기 때문에 삼상에 대한 리스크도 전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쯤 되면은 저기 알테오젠 그 사장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이게 궁금해요. 아니 도대체 뭘 하시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네. LG 생명과학에서 이제 계시다가 박사를 다 끝마치시고 이제 알테오젠을 창업하신 초기 사업에서는 이제 성장 호르몬 관련된 의약품이나 바이오시밀러 사업 그리고 ADC 사업 같은 걸 했었는데 2018년도에 할로자임의 특허를 보시고 회피할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하시고 가능성으로 이제 특허를 실제로 출원을 하셨죠. 그리고 19년도에 이제 사노피하고 계약을 한 걸로 추정하고 있고 현재 비공개 계약이니까. 비공개 계약이니까. 사노피로 추정하고 있고 20년도에 또 계약을 했는데 6개월 뒤에 2019년 12월에 사노피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2020년 6월 달에 머크랑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한 지 1년 만에 이렇게 계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피하 주사 시장에 처음으로 이제 처음부터 진입하려고 이제 설립하신 건 아니지만 이제 이런 특허 회피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가시면서 할로자임이 갖고 있는 빈틈 특허를 또 알테오젠이 다 그래요? 묶어버려서 할로자임과 알테오젠 외에는 현재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에 대한 특허를 그 누구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장 큰 증거로 머크가 전체 매출액의 50%나 되는 이 키트루다를 그러니까 키트루다라는 거는 머크에게는 너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이제 알테오젠이 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할로자임하고 알테오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뭐가 차이가 있어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할로자임은 뭐 pH20이라고 하는 이제 기술로 부르고요. 이것도 좀 어려운 건데 와일드 타입이라 그래서 우리가 야생형이라고 부르거든요. 한글로는. 야생형.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몸 안에 존재하는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하고 이제 거의 동일한 이제 형태의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를 특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우리 몸에 있는 히알루론산 분해 효소의 변이체, 약간 이제 아미노산 서열이나 이런 것들이 변이된 똑같은 활성을 가지는 모든 히알루론산 분해 요소에 대한 특허를 걸었어요. 그렇군요. 네. 이게 특허를 피해간 것도 그렇고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기업들을 보다 보면 이제 리스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뭐 리스크라고 한다면 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숫자적인 부분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굳이 따져보자 그러면 28년까지 정말 50%가 전환될까?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뭐 키트루다 한에서는 거의 리스크가 없지 않나. 키트루다는 거의 이제 확실하다. 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밸류에이션 싸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저도 항상 우려하는 부분인데 약속된 어떤 특정 뭐 사업 목표. 그러니까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는 추가 기술 이전을 그렇죠.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인데 네.
추가 기술 이전이 현재 빅파마 기준으로 봤을 때 오리지널 의약품 계약이 머크 이후로 없었어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3상 결과가 발표되고 나면 임상적으로 검증된 기술이 되기 때문에 이제 기술 이전이 계속 나올 수 있을 걸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테오젠을 설명드릴 때 두 번째 포인트로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이제 키트루다 다음이 바로 ADC입니다. ADC 기술 이전이 이제 6월에서 8월 정도 나올 걸로 보고 있는데 6월에서 8월. 네, 지금 기업에서는 여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셔서 다들 기다리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8월 마지막 주가 됐는데도 공시가 안 안 나온다. 나온다. 그럼 분명히 실망 매물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나오고 안 나오고의 문제는 아니다. 뭐 바이오텍들은 항상 지연이 되니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단락에 ADC 피하수사 제형에 대한 이제 피부 독성 우려 이런 것들을 좀 이번에 보고서로 검토를 했었고 ADC라는 기술부터 좀 설명을 드릴까요? ADC. 네,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ADC 기술을 설명드릴 때 가장 쉽게 설명드리는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지금 왼쪽 그림 보시면 네네. 탈모가 많이 일어난 남성분 네네네. 얼굴을 이제 보실 수 있는데 기존의 케미컬 의약품 항암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열을 많이 하는 세포를 공격하게끔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항암제를 투약받으면 이제 드라마 보시면 이제 병원에서 이제 머리 밀고 이러잖아요. 그게 이렇게 모근 세포가 죽어버리기 때문에. 근데 우리 몸에는 암세포처럼 매일 분열하는 세포 중에서 모근세포, 혈액세포, 위점막세포 이렇게 세 가지가 암세포처럼 매일 분열하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투약받으면 얘네들도 공격을 받는 거예요. 암세포처럼. 그래서 머리가 빠지고 백혈구가 다 죽어서 무균실에 가 계시고 네. 위점막세포가 다 죽어서 구토 억제제를 맞습니다. 토하니까. 항암 네. 받으시는 분들께서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아이디얼하게는 세포 독성이 굉장히 강해서 암은 잘 죽이는데 정상세포도 공격해서 문제인 이 머리 빠진 항암제를 바이오 약품에 붙여서 유도미사일처럼 암에만 가서 터트려주면 제일 좋지 않을까 라고 해서 개발된 기술이 바로 ADC입니다. 그래서 이 ADC가 뭐냐면 요 A가 이제 바이오 약품을 뜻해요. 안티바디를 우리가 항체라고 부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요 암만 따라가는 항체에다가 요 노란색 동그라미가 머리 빠지는 항암제입니다. 네네네. 얘를 이렇게 붙여서 약물을 투약하면 암으로만 쫙 가는 거죠. 그래서 요 노란색을 이제 드럭 그냥 이렇게 부르고요. 그래서 D 드러그. 그리고 항체하고 이 머리 빠진 항암제를 붙였다고 해서 콘주게이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한글말로는 항체 약물 접합체라고 부르고요. 영어로는 이제 안티바디 드럭 콘주게이트인데 줄여서 우리가 ADC라는 기술로 불립니다.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 작년에 가장 주목받았던 게 비만 치료제라고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왜요? 리서치 영역에서는 ADC가 가장 핫했습니다. 작년에 가장 큰 규모의 M&A,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 모두 ADC였습니다. 그렇구나. 가장 큰 규모의 M&A는 파이자가 시젠을 56조 원에 인수한 사례. ADC 기업. 가장 큰 규모의 기술 이전이 바로 앞서 설명드렸던 키트루다의 주인인 머크와 전 세계 ADC 1등 기업인 다이치 상큐라고 하는 기업과의 29조 원 규모 기술 이전이에요. 반환 의무 없는 계약금만 무려 40억 달러, 하나로 5조를 줬습니다. 어마어마한 계약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 또한 그 앞서 파이자가 인수한 시젠이라는 기업의 네네.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가 있거든요. 그 제품하고 아까 머크가 다이치 상코를 계약할 때 그 머크의 키트루다 그 두 개를 병용한 임상 결과가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였어요. 그게 이제 방광암 치료제로 임상을 했는데 네. 기존 방광암 치료제는 이제 전체 생존 중앙값 그러니까 살아계시는 그 환자의 기간이 16개월이었거든요. 근데 키트루다랑 그 파드셉이라고 하는 ADC를 병용으로 같이 투약했더니 31.5개월을 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존율이 2배가 올라간 거죠. 이걸 체감하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내가 만약에 병원에 갔다. 방광암이래요. 의사가 16개월 남으셨습니다. 하던 암이 이제는 31.5개월 남으셨습니다로 바뀐 거예요. 2배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방광암이 단기 생존암에서 장기 생존암으로 바뀌었다 하면서 에스모라고 하는 유럽 종양학회에서 이 임상 결과 발표되고 전원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와. 방광암이 이제 장기 생존암이 됐다. 암이 자체가 바뀐 거네요, 그죠? 네. 그리고 부작용도 줄어들었고. 그래서
기존 치료제 대비 우월성이 확인이 되면서 작년 4월 달에 전 세계 최초로 키트루다와 ADC의 병용요법이 FDA 승인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였다. 그러니까 지금 ADC가 얼마나 중요한 기술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알테오젠 말씀드리다가 왜 ADC로 넘어가냐면 ADC는 이론적으로는 암세포에만 가서 잘 약물을 터뜨려 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정상세포에서 이 약물이 방출이 돼서 많은 부작용들이 일어납니다. 이걸 줄이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겠죠? 앞서 설명드렸던 피하 주사로 전환하면 유효성과 부작용이 또 개선되는 거죠. 이게 또 붙는 거네요. ADC와 피하 주사가. 네. 그래서 플랫폼이네. 피하 주사는. 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장 알테오젠하고 계약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아스트라제네카 다이치 산큐고 그 기업의 대표 제품인 에너투일 걸로 현재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에너투는 이 제품명에서도 볼 수 있듯이 헐투를 타겟해요. 근데 제가 아까 허투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할로자임이 헐투에 대한 모든 독점 권한을 로슈에게 준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 다이치 산큐랑 아스트라제네카가 에너투를 피하 주사로 만들기 위해선 알테오젠에게 와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알테오젠 박순희 대표님께서 기 제품을 2028년에 전 세계 최초로 ADC로 출시하겠다, 피하 주사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네. 그러면 전 세계 ADC 엄청 많은데 그 중에 왜 하필 에너투라고 내가 보느냐를 이제 설명드리면 두 가지 근거가 있어요. 첫 번째가 앞서 설명드렸던 로슈의 헐투 독점 계약 상태. 두 번째가 비용입니다. 비용. 이 비용이 뭐냐면 지금 키트루다는 전 세계 15개국에서 임상 3상이 진행 중이고요. 한 국가당 500억에서 거의 100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테오젠한테 돈 주는 거 외에도 머크는 지금 1조 원에 가까운 임상 비용을 쓰고 있는 건데 그 말인 즉슨 환자 투약 편의성을 위해서 내가 모든 바이오 약품을 피하 주사로 만드느냐? 불가능합니다. 지켜야 되는 이익이 1조 원 이상이 나와야 돼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5조 원 이상 매출을 일으키는 ADC 제품 한 두세 개밖에 없어요. 근데 5조 가지고도 사실 부족해요. 10조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제품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지킬 만한 것이어야지 바꾸지, 지킬 네. 만한 것도 아니면 그냥 혈관 주사 맞아 이런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에너투로 보고 있는 거죠. 에너투는 2030년도에 매출액 18조 원을 현재 예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에너투도 2033년에 특허가 만료됩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가장 주목받은 임상 결과의 주인공이었던 파드셉이 지금 36억 달러 하나로 한 이제 5조 원 정도 팔 걸로 보고 있는데 에너투 보시면 지금 13조 원. 이게 무슨 뜻이냐? 난 지켜야 될 시장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2033년에 특허가 끝나기 때문에 네. 2028년에 박순재 대표님이 출시하겠다고 했던 그 일정대로 출시가 되면 바이오시밀러 진입 없이 5년 정도 시장을 내 맘대로 바꿔버릴 수 있는 기간이 보호됩니다. 그러면 에너투는 피하 주사로 전환이 돼서 2028년 출시되죠. 이때 100억 달러 팔 거고 아마 2030년에 130억 달러를 팔 때쯤 50%가 피하 주사로 전환된다면 10조 매출이 알테오젠 기술로 나오는 거거든요. 5% 로열티 받으면 얼마죠? 5천억이네요. 연 5천억입니다. 근데 ADC는 부작용을 개선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피하 주사로 그 전환하는 자체가. 이유가 전체 시장이 전환될 거예요. 처음부터. 네. 그러면 18조 원 중에 약 15조 원 정도는 충분히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그럼 알테오젠은 7천억에서 8천억 원을 또 받게 됩니다. 그럼 아까 제가 알테오젠이 키트루다 피하 주사 제형으로 최소 벌 수 있는 금액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7,700억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에너투로 또 7천억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 더 생기는 거네요. 그러면 총 1.5조까지. 근데 너무 이게 그러면 네. 이게 그러면 사이즈가 그럼 1.5조가 되는 거고 아까 말씀하셨던 삼성바이오랑 셀트리온이 시가총액이 지금 50조, 40조인데 네. 지금 14조니까 이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잖아요. 네. 글쎄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이 이제 어느 정도 될까 그런 생각을 아직은 해보면 제가 보고서에는 ADC 피하 주사 제형에 대한 그건 넣진 않았어요. 가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것까지 넣어버리면은 혹시 너 또 실망할 것 같아. 이거 안 될 수도 있고 뭐 어쩔 수 네, 있잖아요. 네, 별로 네. 불확실성이 있잖아. 근데 말씀하셨던 아까 이하 여러 가지 근거들에 기반해서 키트루다가 SC로 바뀌는
그것만의 가치를 우리 한번 밸류에이션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한 결과가 그 정도 나온다라는 거니까 네. 그것만 해도 아직까지 업사이드가 충분히 있나요? 그쵸. 지금 만약에 키트루다야 피아수사 제형으로 1조 원의 현금을 벌어들이는 게 시장에서 이제 확인된다. 확인이 어. 되면 일단 지금 계약 조건만으로도 셀트리온만큼 현금 흐름을 벌어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충분히 4, 50조 시총까지도 가능하겠죠. 4, 50조 시총까지도 네. 가능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어느 정도 줘야 되느냐도 고민해 볼 필요 있는 것 같아요. 바이오 시밀러와 플랫폼의 밸류에이션도. 그냥 직관적으로 봐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밸류에이션 좀 더 주는 경향이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것도 산업에서. 이제 영업이익률로 보시면 돼요. 이익률로 보면. 네. 지금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 같은 기업이 80%, 90% 이제 영업이익을 나오진 못하잖아요. 근데 알테오젠은 만약에 1조 현금을 벌어들였다. 이건 뭐 시설 투자나 뭐 이런 고정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특허 수익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수익성이. 그럼 이제 영업이익률이 80% 이렇게 찍히는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럼 밸류에이션도 더 높게 받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네. 좀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가 놀라는 게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이런 회사가 있다는 것도 너무너무 놀라운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엄민용 연구원이 이런 정도의 딥한 이 딥다이브를 하셨다라는 것도 정말 인상적이었던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또 좀 더 추가로. 네. 그래도 그 또 기존 계약 중에 또 중요한 계약이 네네네네. 하나 더 남아 있어서 하나 더, 네. 하나만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알테오젠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냐면 오리지널 기업과도 계약을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 바이오시밀러 기업하고도 계약이 가능해요. 이게 그러니까 머크가 이거 지키려고 했던 애들이 특허 만료되면 들어오는 애들인데 얘들아도 우리 가능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2022년 12월 29일에 알테오젠이 공시한 게 있어요. 바로 유럽 최대 바이오시밀러 기업인 산도즈, 노바티스 자회사거든요. 산도즈하고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때 당시 1,840억 단계별 마일스톤과 이제 공개되지 않은 로얄티 비율로 보고 이제 공시가 나왔는데 거기 보면 2개 옵션 계약이 추가로 체결될 수 있다고까지 나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첫 번째 제품을 바로 이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얀센의 다잘렉스라고 하는 혈액암 치료제고요. 네. 이 혈액암 치료제는 이미 할로자임이 피하 주사로 출시해서 판매하고 있어요. 그래서 혈관 주사랑 피하 주사 전체 매출이 2028년 170억 달러, 한화로 24조 원이 될 걸로 보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현재 얼마가 팔리고 있냐, 피하 주사로. 무려 85%가 피하 주사로 팔리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할로자임의 가장 큰 성공 사례거든요. 그러면 지금 피하 주사 시장이 전체 시장에 20조 원을 갖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얘가 28년에 이제 특허가 만료되거든요. 산도즈가 알테오젠하고 계약을 왜 했냐면 바이오시밀러 기업들 중에 혈관 주사만 갖고 있는 애들은 이 15% 시장에서 박 터지게 싸울 겁니다. 산도즈만이 유일하게 이 85% 시장에 진입합니다. 전체 시장 20조를 얀센하고 산도즈가 둘이 파는 거예요. 키트루다도 20조 시장이었는데 네. 제가 다른 회사가 만약에 시밀러 피하수사 시밀러로 계약하면 연 8천억에서 1조 원 정도 현금이 바텀라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5% 계약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가정이 들어갑니다. 여기도 20조 시장이잖아요. 30% 약가이나 30%에서 40% 점유율을 가정하면 얀센의 다잘렉스 피하주사 시밀러를 산도즈가 연 4조 원에서 5조 원 정도 판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까 미드 더블 디짓을 얘기했습니다. 15%에서 20% 사이. 네. 그러면 이 제품으로도 지금 매출 로얄티가 얼마가 들어오죠? 7천억에서 8천억이 들어와요. 또 이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공장을 지어서 만들어서 물건 파는 게 아니고 이 네. 기술 하나의 특허 하나의 가치가 지금 계속해서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을 말씀해주고 계신 거네요. 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키트루다 그리고 에너투 그리고 지금 다잘렉스 피아수사 시밀러 요 세 개의 제품으로 장기적으로 봤을 때 2조까지도 가능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거 너무 이게 장밋빛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네. 제 생각에 앞에서 얘기해 주셨던 요 내용만 가지고도 사실은 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저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나왔다는 사실 자체에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내용을 더 많은 사람에게 알리는데 가장 큰 기여를 하셨던 엄민용 연구원님에게도 정말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유튜브 채널에서 뭐 이런 딥한 이야기를 듣기가 좀 많이 어려웠었는데 저희 채널에서도 그렇고요. 오늘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에 혹시 알테오젠에 뭔가 이슈가 생기면 한번 나와서 또 업데이트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사실 네. 알테오젠 관련돼서는 뭐 여기서 1시간 더 말하라고 해도 한 시간 사실 더 드릴 수도 네, 있는데 네. 오늘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왜냐면 너무 충격이었어요. 사실 이 정도만 해도 너무 충격. 세상에 그랬는데 아, 네. 이게 또 만약에 더 나가자면 그러면 사기 아니야 이래 버리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해서 살짝 이 정도에서 멈춰주고 네. 다음에 또 한번 또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엄민용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